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자, 오늘은 두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또 우리가 쉽게 마트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많이 먹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는 콩을 이용해서 만든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입니다. 이 물에 불린 콩을 갈아서 끓인 후에 응고제를 넣어서 엉키게 해서 만든 그런 식품인데 주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한국, 일본에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또 불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식품이죠. 이 전통적인 두부는 직육면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현재는 뭐 순두부나 연두부와 같이 부드럽고 이 다양한 형태의 두부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 또 제조 과정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여러 가지 색상과 여러 가지 맛을 가진 디저트 요리로도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한자로 두부를 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한약에서는 이 두부는 성질이 차서 화를 내리게 하고 또 해독작용이 있으면서 속을 편하게 해주는 또 기운을 만들어주고 이 건조한 몸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식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또 다이어트에 좋은 그런 건강을 지키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콩을 원료로 했기 때문에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가공식품으로 손꼽히고 있죠. 이 두부에 함유된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 소화 흡수율도 또 좋기 때문에 이 더욱더 이렇게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손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콩에 들어있는 어떤 양질의 지방도 이렇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의 펩타이드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그런 효능이 있고 또 리놀렌산 성분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치료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는 안면 홍조, 골다공증, 우울증 같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두부는 또 칼로리가 낮고 이 먹으면 또 포만감을 주죠.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 두부에는 거의 대부분이 식물성 단백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또 이제 검은콩이나 이런 콩으로 만든 두부는 이 케라틴 성분이 많아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부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설로는 중국 서한 시기에 지금의 이제 안희성에 있는 지역인데 해남왕인 유한이 이 당시에 도가에 심취해 가지고 연단술을 익히고 있었는데 같이 이 동반했던 승려들이 이렇게 가지고 온 두부를 먹었는데 맛이 너무 좋고 또 소화가 잘 돼서 이 같이 대량으로 이렇게 제조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배포함으로 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설이 대표적입니다. 또 다른 설로는 이 콩을 즐겨 먹었던 중국 북부 지역에서 이 아침에 이제 손님들에게 팔기 위해서 콩국물을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 가지고 가던 이 오래된 천일염을 이 잘못 빠뜨려서 그게 간수가 돼가지고 두부가 뭉치는 바람에 이 버리기는 아까워서 천으로 걸러서 이렇게 이 만든 게 이 최초였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몽골의 유목민들이 치즈를 만들어서 많이 먹었는데 이 만드는 방법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두부를 처음 만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또 불교와 함께 인도에서 처음 들어왔다라는 인도 유입설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래설이 있는데 이 확실한 기록이 없어서 어느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왕조시대 때 두부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단계였고, 지금은 이제 점차 발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두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두부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처음 들어온 시기를 고려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2세기 묵은집인데, 이 나물죽도 오래 먹으니 맛이 없는데 두부가 새로운 맛을 더두어 주어 늙은 몸이 양생하기 더없이 좋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또 조선 초 권근이 쓴 양촌집에서는 두부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맷돌에 콩을 갈아 눈같이 하얀 물이 뿜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불을 정성 들여 거둔다. 기름에 번지르한 동이 뚜껑을 열고 옷같이 자른 것이 밥상에 가득 쌓인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에도 두부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명나라에 조선의 사신으로 이렇게 간 사람을 따라간 이 조선의 찬녀가 이 조선 두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중국의 선덕제에게 이렇게 올렸는데, 선덕제가 그 맛에 감탄해서 당시에 조선 사람으로서 명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백원을 어영감 부책임자로 이렇게 승진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6년 후에 이 백원이 명나라 사신으로 이렇게 조선에 오게 됐는데, 이 백원이 하는 말이, 이 선덕제가 이번에는 저번에 온 자들보다 못하니 다음에는 더 잘 만드는 자를 보내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봤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두부가 굉장히 맛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이 조선에 파견 나온 명나라 군사들 식단에는 또 두부가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부 제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 16지, 군악회 등 농정해여 등에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국세 시기에는 두부를 가늘게 썰어 꼬챙이로 깬 후에 기름에 지지다가 닭고기로 우려낸 육수에 넣어 끓여서 먹는 연포탕이 나오는데, 아마 연한 두부의 탕이라는 그런 의미로 연포탕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낙지로 만든 연포탕하고는 좀 다른 요리죠. 그리고 세미록에는 포회에서 사용할 두부를 이 만들기를 거절한 승려들을 이 가나로 이렇게 끌고 가서 이 발바닥을 맞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릉 주변에는 반드시 조포사라는 그런 절이 있었는데, 이 조포사의 역할은 왕족의 명복을 비는 한편으로 제사에 쓸 음식을 공급하는 그런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름을 조포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두부를 만드는 절이라는 의미로 아마 두부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대표적인 절로는 영견릉 앞에 있는 용주사가 있습니다. 이 두부 요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국이나 중국, 일본, 또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이제 다양한 두부 요리가 있죠. 이 우리나라는 따뜻한 모두부를 양념간장에 찍어 먹거나, 또 여러 가지 찌개, 전골, 탕이나 국 끓일 때 이렇게 부재료로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또 술안주 요리로 많이 쓰였는데, 이 대표적인 메뉴가 두부김치죠. 이 두부김치는 이제 볶음김치하고 함께 내서 이렇게 싸 먹는 거고, 그 외에도 두부 섭산적, 두부 부침, 뭐 두부 배추전, 뭐 이런 그 훌륭한 그 술안주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튀기는 그런 그 두부도 있죠. 이 두부를 기름에 튀기면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특유의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쉽게 그 양념에 배어서 고기와 다른 그 풍미의 어떤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일본에서는 이제 특히 이렇게 튀겨낸 그런 두부를 많이 먹는데, 대표적인 게 유부죠. 그래서 이 초밥 만들 때나 아니면은 그 우동 같은데 위에 띄우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또 굉장히 다양한 두부가 이제 있는데, 중국 6대 두부 요리는 마파두부, 두부탕수, 튀김 두부 볶음, 다진 고기 두부 조림, 고추 두부 볶음, 두부 배추찜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두부피 요리, 또 건두부 요리, 삭힌 그 초우토fu, 굉장히 냄새 고약하죠. 이런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부 요리로는 이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지 않은 베지타리안들 식단 만들 때 고기 대용으로 이렇게 두부 스테이크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육식을 하지 않는 사찰 요리에 가장 많이 쓰죠. 스님들은 이제 육식을 금하기 때문에 단백질 결핍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이렇게 섭취함으로 해서 단백질을 보충해서 스님들 건강을 지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만두나 완자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두부를 으깨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거기하고 섞어서 이 만두 속이나 완자를 만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두부는 샐러드로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식감이 부드럽고 이 매끄러운 연두부를 채소 위에 이렇게 올려서 이 오리엔탈 드레싱 특히 간장으로 만든 드레싱하고 잘 어울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샐러드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두부를 디저트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두부를 갈아서 두부 크림 또 이제 그 또 치즈하고 이렇게 섞어서 두부 치즈 크림 이런 그 디저트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두부에 첨가물을 넣어서 새콤한 맛, 달콤한 맛 등의 어떤 디저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두부 제조 과정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두부는 그 우리나라가 원산지죠. 이 만주 지방이 원산지인데 이 노란 콩을 주로 이용을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진훈이 콩이나 서리태 콩, 또 검은 콩 등으로도 이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콩들은 이제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하고 같은 콩가에 속하더라도 팥이나 녹두, 강낭콩 이런 것들은 이제 두부를 만들 수가 없죠. 이 제조법은 콩을 물에 불린 후에 이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갈아서 이 콩물을 솥에 넣고 끓인 후에 어느 정도 식으면 이제 간수를 넣습니다. 간수를 넣으면 이제 이 간수가 응고 역할을 해서 이제 동글동글 이렇게 맺히죠. 그러면 이제 배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걸러서 꼭 이 눌러주면은 이제 두부가 나오죠. 이 두부를 만들 때는 이제 응고제로 이 처음에는 이제 그 소금에서 나온 간수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황산칼슘이나 염화 마그네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황산칼슘을 사용하면은 두부를 굳히기 쉽고 또 식감이 부드러운 대신에 맛이 연해지면서 두부 생산량이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염화 이 마그네슘을 사용하게 되면은 두부가 단단해지고 맛이 달면서 진하고 또 양은 적게 나온다고 해서 아마 염화 마그네슘으로 만든 두부가 조금 가격이 더 비쌉니다. 또 이 일부는 또 이 바닷물이나 염초물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바닷물을 응고제로 사용한 대표적인 두부가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강릉 초당두부가 있죠. 이 초당두부는 강릉 초당이라는 지역 특산물인데 조선 중기 학자인 허균과 그 아버지 허엽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재래식 손두부도 많이 먹긴 하지만은 이 연하고 맛이 부드러운 연두부나 순두부를 즐겨 먹기도 합니다. 이 연두부 같은 경우는 물을 완전히 빼지 않고 어느 정도 남긴 채로 이제 플라스틱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굳히는 게 이 연두부인데 그 형태가 굉장히 부드럽긴 하지만은 잘 부서지죠. 그래서 이제 연두부 같은 경우는 살짝 데워서 이렇게 꺼내 가지고 위에다가 이 간장 소스 같은 걸 끼얹어서 그대로 먹기도 하고 또 샐러드 위에 얹어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연두부는 부드럽기 때문에 이 각종 그 제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첨가물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다양한 모양도 만들 수가 있고 또 단맛이나 신맛 이런 맛을 내는 디저트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두부하고 비슷한 순두부도 있죠. 이 콩물이 이제 조금 덩어리가 진 상태로 응고되었을 때 그대로 윗물과 함께 이 반투명 비닐 이런 그 봉투 같은 그런 비닐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이제 순두부 같은 경우는 순두부 찌개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나 이동식 두부 장사들이 파는 손두부가 있고
또 이렇게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그 시판형 두부가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 시판형 두부는 이 콩을 이렇게 갈아 가지고 거기서 지방을 추출해내고 나머지 갖고 두부를 만들기 때문에 이 지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래시장이나 집에서 직접 만드는 손두부 같은 경우는 콩을 그대로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콩이 함유하고 있는 이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최근에는 이제 대형마트 같은데 이 손두부라고 이렇게 두부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지방을 빼내지 않고 그대로 콩을 갈아서 만든 것을 이제 손두부라 그래서 파는데,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좀 비싸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그 두부 전문점 간판을 달고 이렇게 두부를 전문으로 팔고 있는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접 이제 두부를 만들어서 주로 파는데, 이 두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찾아가는 그런 곳이죠. 이 손두부를 크게 썰어 가지고 이렇게 간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또 청국장이나 뭐 두부김치, 전골, 뭐 비지 등이 이렇게 단골 메뉴로 많이 있습니다. 이 두부 종류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다양한 두부 종류들이 있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앞장에 이어서 이제 두부 종류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로 중국에서 많이 먹는 그런 두부들인데, 이 중국에서는 두부피나 아니면 두부를 삭혀서 만든 뭐 초우토푸나 이런 종류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서 두부 종류 사진을 많이 봤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구별을 해보면은, 우리가 모두부라고 하는 것은 적 육면체를 가진 아주 기본적인 두부를 우리가 모두부라 그러죠. 흔하게 많이 먹고 있고, 또 연두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사각통에 이렇게 들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그런 두부를 우리가 연두부라고 하고, 또 비닐봉지 같은데 이렇게 납작하게 당겨서 나온 이런 두부를 순두부라고 합니다. 이 순두부 찌개 끓일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다음에 건두부 같은 경우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두부 말린 것을 건두부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면두부, 즉 국수발처럼 만드는 것도 있고, 또 푸주, 두부 껍질을 말린 것도 이제 건두부에 속하죠. 그 다음에 튀긴 두부 같은 경우는 이제 두부를 기름에 튀기는 건데, 바로 요리할 때 튀겨서 요리를 하면은 이제 겉은 좀 딱딱하고 속은 부드러운 그런 식감을 갖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좀 얇게 썰어서 이렇게 튀기면 유부가 되죠. 유부도 이제 튀긴 두부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푸주라는 것은 이제 두부 껍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두부를 만들 때 표면에 생긴 막을 모아서 이렇게 긴 막대기 모양으로 길게 말아서 압착한 후에 건조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또 유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이 알죠. 이 초밥 만들 때나 우동이나 이런 거 이제 할 때 위에다 띄우는 게 유부인데, 어느 정도 두께로 썰어서 튀겨 놓은 것을 우리가 일본 요리에서 유부라고 합니다. 이 문헌 속에 나와 있는 두부 효능 보겠습니다. 이 본초 강목에는 중초를 편하게 하고 기운을 도우며 창만한 기운을 없애고 장의 가스를 제거하면서 화를 내리고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식거음 식보에서는 열을 내리고 몸을 윤택하게 하며 진액을 만들어주고 해독작용이 있다. 중초를 보호하며 장을 넓혀 탁기를 아래로 내린다라고 했고, 식물 본초에는 이 사람이 새로운 지역을 가서 처음 물이 안 맞을 때는 두부를 먼저 먹고 적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부는 또 주의사항도 있는데, 두부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 비위가 이렇게 찬 사람이나 이 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청나라 왕명영은 말린 두부피는 소화하기 어려워 어린이나 병약자에게는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두부 효능 보겠습니다. 두부는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며 비장경, 위경, 대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주 효능을 보면은 화를 내리고 해독작용이 있어서 눈이 자주 충혈되고 붓고 아플 때 도움이 되고, 이 또 폐열이 있어서
기침을 하면서 노란 가래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지혈증, 혈관 경화, 혈관이 좀 딱딱해지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비만에 도움이 되고 이 암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또 진액을 생성시켜 주기 때문에 몸을 윤택하게 하고 또 소갈증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가 마르고 거칠 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허약하고 기혈이 부족하면서 기운이 없고 곤태감이 있을 때 좋고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이 없으면서 배에 가스가 자주 차는 사람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유가 부족한 산모들도 이 두부를 드시면 좋고 또 성장기 어린이나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도 이 두부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두부 배합 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합하면 좋은 관계는 두부하고 생선을 배합하게 되면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거나 아니면 어린이 구루병이 있는 그런 어린이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부하고 조개를 배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두 개를 배합하면 자음 윤조 작용이 강해지고 또 청열 해독 작용도 강해져서 기혈이 부족하거나 피부 미용에도 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있죠. 이 두부하고 시금치를 배합하게 되면은 이 시금치 수산이 두부 칼슘과 반응해서 불용성 칼슘을 생성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두부하고 시금치를 배합할 때는 시금치를 한번 데쳐서 사용하면은 괜찮습니다. 또 파도 마찬가지죠. 파에 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파를 살짝 익혀서 배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부하고 꿀을 배합하면은 두부의 단백질하고 또 여러 광물질이 꿀 효소와 반응해서 영양가를 좀 낮추고 또 이 심한 사람들은 복통 설사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부하고 계란을 배합하게 되면은 이 단백질 흡수율을 좀 낮춘다고 하고 또 두부하고 홍설탕을 배합하면은 변성 침전물이 생겨서 소화 흡수에 좀 불리하다고 하니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문헌 속에 나와 있는 두부 약선입니다. 이 약선인데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제가 이 앞에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두부 요리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로 일본 요리에서 나오는 그런 그 두부 요리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 요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그 두부 요리들입니다. 이 앞장에 이어서 중국 그 두부 요리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두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부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고 또 평상시에 많이 먹는 그런 그 식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효능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